안녕하세요. 한종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청구 제도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법제도상 다양한 형태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속에 있어서 공동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공유물 분할 청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와 같은 5가지 유형의 재산분할 청구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혼인관계, 즉 결혼관계를 해소할 때 발생하는 재산분할 청구 제도이고, 네 번째 것인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맨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 첫 번째 재산분할 청구 제도인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를 제1편에서 설명드리고, 다시 이어서 제2편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있고, 세 번째로 혼인 무효 및 혼인 취소의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전제인 혼인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으로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부부로서 공동생활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인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는 사실혼 부부라고 그래서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관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건인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어느 일방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청구라는 것은 같이 살던 부부가 결혼 공동생활 중에 같이 이루어 놓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이혼을 하게 될 때는 그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서로 배분해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은 협의이혼은 물론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 말고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자료라는 것은 유책 배우자, 즉 이혼의 이유를 제공한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지불하는 것이고,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도 자신이 부부 공동생활 중에 기여한 만큼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어서 위자료와 같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성격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생활하는 중에 서로 힘을 합해서 형성하고 증가시킨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위와 같이 부부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나, 아니면은 부부 공동생활 중에 형성하거나 증대된 재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퇴직금, 연금 등 장래에 발생하는 소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부부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혼인 중에 발생한 부부의 특유재산도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증여를 받은 이런 재산도
그 일반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의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 특유 재산을 유지하고 그리고 증가시키는데 다른 배우자가 기여를 한 바가 있다면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 것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부가 혼인을 한 다음에 어느 일방 배우자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배우자가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의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변호사 또는 교수라는 이런 특별한 직업을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라면 그런 직업군에서 향후 얻게 될 고수익도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가 그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부부가 공동 생활 중에 만들거나 증액시킨 그 재산에 있어서 각 배우자가 얼마 정도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의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기여도인데 그 기여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결혼 전부터 얼마나 재산을 갖고 왔는가 하는 것. 두 번째는 소득의 비율, 결혼해서 얼마나 서로 소득이 있었는가 하는 것. 세 번째는 부부의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 네 번째는 가사활동의 비율. 최근에는 가사노동도 중요한 소득의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나 가사활동을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기여도 판단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기여한 정도,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여도 판단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널리 부부의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얼마나 필요한 사항을 협조했는가, 도움을 줬는가 하는 것이 기여도 판단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보통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기여도는 높다고 보는데 1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라면 최소 35%에서 50%까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은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청구는 반드시 2년이라는 일정 기간 내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협의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혼한 날이라 하면 협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 신고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 또는 혼인 취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이른바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만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되는데, 소멸시효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제척 기간은 2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혼인의 성립 요건 중에서 두 번째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부를 말하는데, 그렇지만은 혼인신고만 안 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혼인의 의사와 그리고 혼인의 실질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생활 관계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단지 같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상식적 그리고 사회 통념상 부부가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해 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데,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혼의 경우에 유추해서 사실혼에 있어서도 그 파경에 이르면은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년 내에 하는데, 마지막 파경을 맞았을 그때로부터 2년 내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행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혼인의 무효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인정되는 재산분할 청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무효라 하면
혼인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 어느 일방이 다른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린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촌 이내의 혈족 등 근친혼은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혼인 취소 사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 두 번째는 혼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괴질 같은 중한 질병이 있어서 그것을 알았다면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반드시 판결로서 확정돼야만이 혼인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해버렸다면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를 유추해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가 없이도 앞에서 말한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해소 또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가 없이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즉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계속해서 부부로 살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를 청구하면서 당사자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혼하지 아니한 채로 부부로 있는 상태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 합의를 해왔다면은 그 당사자의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 분할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당사자 간에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으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서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 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조정 절차를 통해서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이혼하지 아니한 부부에게도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해주는 신뢰들이 들어 있습니다.